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의 사이콜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광합성 설명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광합성은 첫째,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시겠죠? 광합성은 첫째. 자, 글씨가 영 아니네. 자, 광합성은 첫째,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 아시겠죠? 잎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합성은 식물의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엽록체. 엽록체. 엽록체가 광합성의 합성 장소. 오케이. 합성 장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있죠. 자, 이제 이거부터가 중요해요. 자, 볼게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자, 물질은 뭐가 있습니까? 물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줄일게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에너지는 반드시 빛에너지가 있어야겠다. 라는 거죠. 빛에너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에너지는 빛에너지하고 물과 이산화탄소인데, 자, 물은 어디에서 흡수하느냐? 자, 물은 뿌리에서 공급되죠. 여기다가 그림 그려줄 건데, 뿌리. 이산화탄소는 잎 뒷면 주로 뒤에 분포하고 있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빛에너지는 뭐 당연히 잎의 앞면에서 흡수한다. 뭐 이 정도로 알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필요한 물질이 또는 필요한 에너지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실험. 이 실험이 매우 중요해요. 자, 이 실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봐요. 자, 시험관 3개를 준비해요. 시험관 3개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하니까 그림이 영 아니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봐요.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요. 물을 담고 여기다가 BTB 용액을 각각 넣습니다. 자, BTB 용액 매우 중요하니까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BTB 용액은 지시약이에요. 지시약. 지시약이라는 얘기는 정보를 알려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BTB 용액은 산성이었을 때는 노란색입니다. 이건 꼭 알고 가야 돼요. 중성이었을 때는 녹색이에요. 녹색. 그 다음에 염기성이었을 때는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그래서 얘네들은 용액의 액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험관 A, B, C를 준비하고, 자, B하고 C에다가는 물풀을 넣어요. 뭐를 넣는다고요? 물풀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게 물풀이라고 해요. 그냥 아시겠죠? 물풀을 넣고, 자, 시험관 C는요, 은박지로 이렇게 쌓아요. 자, 은박지로 쌓는 거예요. 은박지로. 그래 놓고 이제 드디어 여기다가 빛을 쏴주는데, 오케이, 빛을 쏴주는데, 중요한 건 빛을 쏴주는데 여기다 BTP용이 다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전부 다 입김을 불어넣어. 처음에 실험 전에 입김을 불어넣어. A도 B도 C도 다 입김을 불어넣어. 그럼 입김은 입에서 나오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기체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수가 되거든요. 탄산수. 그럼 산성이거든요. 그럼 전부 다 처음에는 다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 노란색이야. 근데 이제 이게 빛에너지를 통해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입김을 넣고 여기는 물풀을 넣지 않았으니까, 자 보세요. A는 물풀을 넣지 않았습니다. 물풀을 넣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산성을 유지할 거야. 산성 유지. 그러니까 얘는 계속 노란색으로 유지. 자, B는 물풀을 넣고 은박지로 쌓지 않았어. 그러면 뭐예요? 빛에너지가 공급됐겠죠. 그럼 얘가 드디어 광합성을 하겠죠. 오케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해요.
그러면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이산화탄소를 물풀이 흡수하겠죠. 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그러면 아까 분명히 이산화탄소 때문에 탄산수가 되고 산성이 되었었는데 얘가 이산화탄소로 흡수하면 산성에서 중성으로 가고요.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가요. 알겠죠? 그럼 얘는 점점 뭐로 바뀐다? 푸른색으로 바뀐다. 자, 매우 중요해요. 자, 시험관 B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첫째 빛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그죠? 빛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얘에다가 입김을 넣어줬으니 입김 이산화탄소죠? 그럼 광합성이 필요한 건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물은 존재하고 있으니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은 물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C는 자, 얘 분명히 은박지로 쌌으니까 자, 보세요. C는 물도 있어요. 있어.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있어. 오케이. 그러나 뭐가 없다? 빛에너지가 없다. 그죠? 빛에너지가 없잖아요. 그죠? 빛에너지가 없죠? 오케이. 그러면 뭐야? 얘는 뭐예요? 호흡만 합니다. 뭐만 한다고요? 호흡만 해요. 물풀이 호흡만 해. 물풀이 호흡만 해. 광합성 안 해요. 광합성 안 합니다. 광합성 안 해요. 그래서 얘는 계속 노란색을 유지한다.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돼요. 물론 이제 B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B 같은 경우는 광합성도 하고 자, 광합성도 하고요. 호흡도 합니다. 얘는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광합성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자,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알아야 돼요. 생성되는 물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광합성식이라는 게 있는데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빛에너지에 의해서 엽록체가 합성장소가 엽록체라고 그랬죠? 엽록체가 포도당과 산소로 바꿔줍니다. 산소로. 아시겠죠? 근데 이 포도당은 물에 매우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얘는 저장을 할 수가 없어.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저장 형태가 아니야. 그래서 식물은 낮에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면 이거를 즉시 녹말로 바꿔요. 녹말로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래 놓고 이 저장된 걸 밤에 설탕으로 바꿔서 식물의 체관, 유기물의 이동 장소인 체관을 통해서 뿌리로 보냅니다. 뿌리. 그래서 완전하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서 잎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 녹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광합성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광합성을 했겠구나라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발생되는 기체는 산소예요. 그래서 산소는 확인 방법이 있는데 꺼져가는 불씨. 자, 다시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 중요한 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기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꺼져가는 불씨를 기체에 모아진 기체 속에다 갖다 대면 확 살아나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임을 알 수 있다. 산소임을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자, 일단은 이쪽이 뿌리. 이 그림도 잘 보셔야 돼. 뿌리.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잎이 있다고 치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자, 뿌리를 통해 공급된 게 있어요. 이렇게 공급된 거. 그럼 이걸 A라고 치면 그 다음에 잎의 뒷면에서 공급된 게 있어요. 이렇게 잎의 뒷면을 통해서 온 거. 그래서 이걸 플러스 B라고 합시다. 뒷면에서 온 건. 그 다음에 뭐 C라 합시다. C고 D인데 이 D는 잎의 뒷면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A, B, C, D가 각각 무엇이냐 이거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는 뿌리에서 왔으니까, 그죠? A는 뿌리에서 왔으니까 무림을 알 수 있고요. 자, B는 잎의 뒷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의 광합성 물질이니까 얘는 이산화탄소겠죠.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포도당이겠네. 그죠? C는 포도당. 포도당. 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2를 하나 이렇게 갑시다. 2로 하나 놓을게요. 그러면 2는 당연히 저장 단계인 녹말이겠죠. 녹말. 아이씨, 잠깐. 녹말. 그 다음에 D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기체니까 산소네요. 그죠? 이것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녹말을 확인해야 되는데 녹말의 확인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식물의 잎이 이렇게 있으면 빛도 쏴줘요. 빛 쏴줍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렇게 은박지로 은박지로 쌌어요. 은박지로 쌌어. 그럼 여기는 빛이 오지 않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광합성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안 한다. 그러면 이쪽 부위만 어디? 보세요. 여기는 광합성 했겠네. 그죠? 광합성 했겠네. 광합성 했어요. 그죠? 그러면 녹말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아이오딘 용액,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인데, 오딘화 칼륨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용액을, 자 보세요. 이 용액을 녹말하고 합해지면 이때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뀝니다. 청남색.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잎에다가 빛을 주고 심었는데 여기에다가 아이오딘이랑 칼륨을 쭉 갖다 발라봐요. 그러면 결국은 봅시다. 발라봐요. 그럼 여기는 청남색으로 바뀌겠죠. 아, 그러면 광합성을 한 곳에서는 녹말이 만들어지겠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은박지로 싼 부분은 청남색이 나타나면 안 되죠. 청남색이 나타나면 안 돼. 왜? 광합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인데, 이거는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보세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빛의 세기가 있고요. 여기는 광합성량입니다. 셋 다 광합성량.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농도. 그 다음에 온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빛의 세기나 이산화탄소의 농도 같은 경우는 식물에게 아무리 빛의 세기를 크게 증가시키거나 이산화탄소를 크게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쭉 광합성을 증가시켜서 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못하겠죠. 역시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 효소라는 물질이 이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이라는 반응을 해주는 녀석이 바로 광합성 효소입니다. 광합성 효소. 근데 이 광합성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근데 단백질은 열에 무지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달걀이죠. 달걀 단백질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 프라이팬의 온도가 높지 않아도 바로 익어서 어떻게 돼? 하얗게 떠오르죠. 변하죠. 그래요. 그럼 단백질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온도까지는 쭉 이 광합성 효소에 의해서 광합성을 쭉 하다가 온도가 더 높아져 버리면 이 단백질이 기능이 상실됩니다. 이 기능이 상실돼. 효소의 기능을 상실해요. 잃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보십시오. 광합성 파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사이콜TV의 사이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